그런 거 이제 경제적으로 좀 풀어보게 되면, 바이든의 그 정책이 계속 가겠느냐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긴축이 공화당이 좀 주도권을 잡으면 긴축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었다는 건데, 거기도 좀 그렇고,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하는 건데, 달러가 지난번에 저희 방송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달러를 못 말리는 달러였는데, 좀, 주춤거리기는 합니다. 달러는 좀 꺾인 겁니까? 살짝 정도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미국의 인플레 지표들이 조금 이렇게 피크아웃 하는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연준 위원들 가운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매파적이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연준 관계자들의 월러 이런 사람은 매파적이야. 아직 한참 멀었어. 이런 소리를 하고 브레이나드 같은 부의장 같은 경우는 또 전통적인 비둘기파는 이제 속도 조절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우리가 연준 관계자들의 그 발언에 막 집중하던 거는 1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그때 오히려 월러 같은 사람, 제임스 볼라드 같은 사람들이 정말 청기누스를 해줬거든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2022년에 금리 인상 얘기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가파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니 2022년 한 해를 갖다가 굉장히 주도했던 연준의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이라는 이 두 이슈에 우리가 시장이 휘둘려왔던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연준 관계자들의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4%까지 왔는데 연방긴 금리가 저 12월에 그러면 50bp 4.5 내년에 가서 25편 4.75 한 번 더 하면 5 자, 4.5나 5나 죽을 지경은 마찬가지예요. 이미 4%쯤 오니까 죽겠다 하는 데가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닉 티머라우스가 무슨 말 하는지 그 기자님에 주목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닉 티머라우스니까. 공식적으로는 제넷 옐런이나 제롬 파월이 공식 퍼블릭맨이니까 옐런 의장은 강달러를 좀 더 가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까, 최근에? 옐런 장관의 그 레토릭이 살짝 변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10월 11일이니까 약 한 달 남짓 더 됐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인사이드지 기사 보시면은 옐런은 최근에 이 마켓 터몰, 시장 혼란, 주식 빠지고 막 달러 폭등을 하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 스트롱 달러, 이 강달러 때문에 주식이 빠지고 시장이 어수선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슈렉오프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글로벌 경제를 갖다가 해치고 있다라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옐런 누님 진짜 실망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때만 하더라도 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단아한 모습에 야 저런 또 여성으로서 저렇게 경제학자가 저기까지 가서 말도 따박따박 잘하고 했는데 우리 누님 나이 들수록 보니까 엄청나네요. 정무 감각이. 말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아주 당당하게 잘해요. 감 떨어진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동기를 갖다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전부 해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된 얘기입니다만 16 트릴리언 달러, 16조 달러를 움직이는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뭐죠? G20 여기 따라가서 조금 이강 인민은행 총재하고 대담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강달러가 스필오버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전이 효과라고 그러죠. 이것이 결국 좀 부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작은 제목들이 이거죠. 재무장관 트레저리 칩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이 가난한 나라들의 debt loss 그러니까 부채 그런 문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살짝 레토릭이 달라졌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강한 어떤 달러의 급반전 요것도 이렇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아닌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돌아갔던 얘기는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달러의 급격한 하락 반전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이해가 좀 되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뒷배경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달러화와 이제 원화 관련된 얘기 뒷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고요. 다음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네. 기승전 인플레이션 기승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죠. 네, 물가 올리고 그리고 금리 올리고 금리 올리다 보니까 강달러 되는 건데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이어진 PPI에서 꽤 희망을 좀 가질 만한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준 위원들은 아직은 아니야 하고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물가지수 나온 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절대 레벨은 아직도 멀었죠. 그렇죠. 예. 절대 레벨은 아직 멀었고 시장이 주목하는 건 항상 그 어떤 모멘텀이니까 간략하게 보시죠. 이번에도 지난번 참 9월 CPI도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미국 장이 개장 초 급락 출발했다가 그날 감아 돌렸잖아요.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자 시장에서는 8자만 안 보면 다행이 됐어요. 7.9만 대도 했는데 전년비고 이게 7.7까지 왔으니까. 자 이게 9.1에서 8.5, 8.3, 8.2 하다가 7.7로 왔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레벨은 뭐죠? 아직도 과거 1970년대, 80년대 레벨입니다. 현재 목표치가 2%인데 그러니까. 7.7이라도 겁나게 높은 건데 겁나게 높은 거죠. 8자가 7자로 바뀌니까 환호하는 거죠. 환호하는 거고 전월 대비 이것도 이제 0.4인데 시장 예상보다 낮았다는 것인데 0.4라는 얘기는 혹시나 0.4 두 달 연속 0.4인데 이 페이스로 매달 0.4%만 올라준다면은 곱하기 12 플러스 알파니까 4.8 플러스 알파니까 한 5% 정도 연간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시장은 아직 멀었지만 이것만 해도 어디냐 이건데 요거 이제 또 그리고 요거 저기 뭡니까 근원도 살짝 낮아졌고 아직 멀었고요. 그 다음에 전월비가 0.3으로 전달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하는 얘기인데 플러스 요것도 한번 보시죠. 저기 15일 날은 PPI 나왔잖아요. PPI도 일단 추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전히 8%입니다. 전년비 8%고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이만큼 높았던 적이 있냐 싶은 상황이고 요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전월비 여기에서 많이들 좋아했는데 0.2% 그리고 요것도 전달 0.4에서 0.2%로 수정된 가운데 또 0.2%니까 좋은 흐름이다. 일단 치솟던 게 깎였으니까 해서 합니다만 이게 이제 과연 문제는 지표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의 사람들의 심리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죠. 요새 워낙 매크로장이 되니까 이런 것까지 막 살펴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낮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컨슈머 센티멘트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미시간대 또 발표할 때마다 항상 당신들이 보시기에 1년 후에 인플레이션 얼마 될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잠처럼 잘 안 깔아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골이 안 들어가면 골대로 옮겨야 되나? 그 뭔 말입니까? 2% 연준이 2% 하지 말고 3% 하면 어떨까? 연간 3% 정도 물가 오르는 세상은 뭐 우리가 용이랑 살자.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가는 뭐 다행스럽지요. 다행스럽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게 전년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전년이나 전월비 비교하다 보니까 워낙 높였잖아요. 소위 이제 기고효과 때문에 어쨌든 간에 비율로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도 해요. 그 말도 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내년에 가면은 아마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유가 같은 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금년 한 3월, 4월, 금년 3월, 4월, 뭐 5월 그 무렵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났을 때 확 했을 때 그때 대비 지금 우리 많이 내려왔으니까 절반 내려왔죠. 그렇죠. 150, 너무 낮았기 때문에 유난히 높아 보이는 게 기저효과라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너무 높았다가 낮았으면 이제 기고효과라고도 역기저효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조금 안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게 무슨 뭐 연준이 목표라는 2%는 아직까지 언감생심이고 뭔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잖아요. 실제 그리고 뭐 빅테크들 중심으로 해서 해고가 진짜 일어나고 있고.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용시장 좋다는 것도 사실은 뭐 언제 삐걱할지 모르는 거죠. 이제 뭐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뭐였습니까? 시장의 논리가. 인플레 낮아지고 실업률도 좀 올라가면은 연준이
세게 못 나올 거야 해서 오히려 더 시장은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 네. 전개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경기 침체를 우려할 것인가 이게 더 겁이 나는 거죠. 예.